오징어 게임 인물들이 게임 대신 좀비 아포칼립스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만의 언데드 오징어 게임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참가자들부터 살펴보죠. 참가자는 평소보다 적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훈 어머니 포함을 원하지는 않으셨죠? 성기훈, 조상우, 황인호, 양봉남, 오일남, 강세벽, 황준호, 알리압둘, 지영, 장덕수. 278번 참가자, 212번 참가자, 병기, 강노을, 타노스, 남규, 조연주, 선녀, 김영미, 임정대, 김준희, 경석, 박영식, 장금자, 정배, 세미, 민수, 강대호, 이명기, 최우석, 김선생님, 박선장, 그리고 BIP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동료, 무기, 기타 자원은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시내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시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리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연방 정부의 명령에 따른 긴급 방송입니다. 모든 시민은 실내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계엄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누가 혼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지, 누가 종말의 초기 희생자가 될지, 그리고 그들 중 누가 살아남아 번영할지. 오징어 게임 등장인물 대부분은 이미 인생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대량 탈락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현주, 강대호, 박정배처럼 군복무를 했던 참가자들은 여기서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병 1140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어느 정도의 군사 훈련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참가자 중에서 최고의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멋진 잠입 경찰로서 게임에 침투해 내부에서 거의 조직을 무너뜨릴 뻔했죠. 그가 박대위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쉽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의 은신 능력과 지능 덕분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기훈, 새벽, 경성 모두 집에 자신을 의지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리압들도 있는데 그는 너무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그리고 그의 가족이 실제로 딱 한 번, 2분 정도만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어른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게 됩니다. 그는 많은 이유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 정의도 잊지 맙시다. 명기는 결점이 많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반드시 지키려 할 것 같습니다. 명기가 모범 시민은 아니지만 완전히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더 비정상적이고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생에서 앞서 나가려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덕수, 우석, 김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양봉남 같은 깡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목숨이 달렸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는지 상상해보세요. 프론트맨은 뒤틀리고 제정신이 아닌 인간일지 몰라도 돈도 많고 인맥도 엄청난 그런 인간입니다. 그의 신중한 성격이라면 최소한 어떤 비상계획이라도 세워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잠시나마 봐주기는 싫지만 BIP들은 막대한 돈 덕분에 안전합니다. 망신을 당한 정치인 임종대, 즉 시즌2의 100번 참가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까지 게임에서 꽤 잘해왔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괜찮지만 좀비에 관해서는 돈이나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든 상관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오직 뇌만을 원하니까요. 게다가 100번 참가자는 빚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부자인 편이라 타노스 같은 공격적인 참가자들이나 새벽처럼 교활하고 영리한 참가자들에게 인기 있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타노스도 그에 비하면 모범 시민입니다. 다음은 선녀입니다. 이런 종말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일 수 없으니 그것이 곧 선녀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가신 중년 여성인 한미녀는 좋아했지만 선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속 등장인물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거만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격 때문에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지면 그녀가 한민여와 팀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한민여가 실수로 그녀를 걸려 넘어뜨릴 것 같네요. 오늘은 코믹한 글자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탈락자는 민수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그는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가장 예상 가능한 탈락자입니다. 그 친구는 겁쟁이라 자신을 위해서라면 태도를 여러 번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민수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가 탈락했다는 건 제가 사랑하는 퀸 샤미가 지난번처럼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라서 기쁩니다. 시민들은 지정된 군사 대비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복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연방 및 주의 민간인 총기 사용 제한이 즉시 해제됩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규모 종말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무기, 전투 기술 또는 이 둘의 조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살펴보면 일부는 단순하고 안전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도덕성이나 성격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준호와 슈트맨 모두 권총처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가볍고 중거리 사정거리의 권총이 가장 적합합니다. 슈트맨은 학살을 즐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므로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다른 인물들도 단순한 무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알리, 새벽, 경실 모두 가정 침입에 대비해 호신용 무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경실과 알리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산탄총을 가지고 있고 총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은 다양한 강력한 근접 무기를 준비해둘 것입니다. 새벽은 가능하다면 항상 숨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알겠지만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 주머니 칼이나 페퍼 스프레이 같은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산미는 군중 속에 섞여 강한 플레이어들과 함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격총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노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능숙해서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딸이 있어 그녀는 안전한 거리에서 최대한 많은 좀비를 해치울 이유가 충분합니다. 외국 그게 프론트맨이 그녀에게 맡기려 했던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더 가까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부 캐릭터는 중화기가 없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족수는 말도 안 되게 신체적으로 강해서 분명히 칼이나 너클처럼 가까이에서 쓰는 무기를 더 선호하겠지만 그의 손은 누구에게나 통하고 언데드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혼자서도 충분히 상대할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인 플레이어 278번의 전략은 입 닥치고 더 센 놈이 시키는 대로 하자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족수는 동료가 뒤처지든 말든 신경 쓸 타입이 아니고 278번은 들 중에 확실히 더 약한 쪽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공 기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준호처럼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할 때만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글록을 사용한 경험과 꽤 괜찮은 싸움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2 결말에 이르렀죠. 여기서 그는 경비원의 독일제 MP5 기관총을 손에 넣었고 곧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게임의 진짜 본질의 염증을 느끼고 훨씬 더 신중해진 그는 분명히 MP5를 주무기로 선택할 것이고 그의 군인 친구들인 현주, 종배, 대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무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실력 부족한 캐릭터들이 인맥 덕분에 살아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민은 현주와의 우정 덕분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는 경쟁자들 중 눈에 띄진 않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다 할 것입니다. 그녀에 관해서는 금자의 수완을 보면 분명히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산탄총을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산탄총이 안 통하더라도 이 할머니가 머리핀에 칼을 숨겼다고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런 특이한 상황을 대비해 어딘가에 수리탄을 숨겨뒀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박 선장은 어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정확한 조준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속임수와 방해 공작 실력도 뛰어나죠. 그가 경쟁자를 쓰러뜨리려고 석궁, 작살, 활과 화살까지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럼 무기를 잘 만드는 전사들도 이번 라운드는 무난히 통과할 겁니다. 성우는 분명히 소총을 가질 만큼 똑똑하겠지만 칼이나 심지어 수리탄 같은 비장의 무기도 무기고에 꼭 챙겨둘 겁니다. 타노스는 확실히 불법 무기를 여기저기 처박아 두고 있을 것 같은 타입이죠. 그는 탄띠까지 장착된 완전한 기관총이 일으키는 참상을 정말 즐길 타입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친구 남규도 아마
치명적인 산탄총 같은 불법 무기를 들고 타노스 옆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학교 총기 난사를 저지를 법한 타입 같아. 그런 무기를 잘 다룰 것 같아요. 타노스가 약을 갖고 있어 남규는 당분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기에게 불행하게도 약과 기관총의 조합은 타노스가 처음 사기를 당한 이후로 갈망해왔던 복수를 하게 만들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비 크립토 재벌이 보호하고 있던 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노스가 임산부를 죽일지는 100%는 아니지만 80%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는 분명할 겁니다. 아니요, 지금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겠지만 방금 CDC로부터 방송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농담이에요? 그게 걔네가 가진 최고의 거라니. 여기 대부분이 싸울 수 있어 다행이지만 이 참사는 금방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종말 상황에 대비가 된 캐릭터들은 누구고 이 모든 압박 속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캐릭터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시즌 1에서 교활한 의사로 잘 알려진 병기부터 시작하죠.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팀 의무병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될 겁니다. 이미 노율이 훌륭한 저격수가 될 거라고 언급했지만 그녀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정찰 임무에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경호원이 필요하다면 그녀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될 인물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순주입니다. 그녀의 군사 전문성과 빠른 판단력은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종배는 해병대 출신이라 더 좋은 선택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동료 해병대원 대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대우는 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으니 그를 비방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좀비 무리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 현주와 종배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했고 친구는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대우는 열심히 싸웠지만 트라우마에 압도당했습니다. 한미녀는 처음에는 재능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면 이번 라운드에서 쉽게 탈락할 것처럼 보입니다. 한미녀는 늘 독특한 비책을 지닙니다. 불에 달군 바늘로 조각하거나 설득력으로 자신을 무시한 연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예측 불가한 인물은 미친 무기를 갖고 있을 겁니다. 화염 방사기를 얻으면 분명 사용할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그녀가 더 절박한 참가자들을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보면 한미녀는 세미가 안전한 거리에서 조종하기 쉬운 타입처럼 보입니다. 오일남은 창의적이고 순진한 척도 잘해 알리 희운처럼 신뢰하지만 의지가 강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 타락한 VIP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돈도 결국 사회 자체가 무너질 때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별다른 능력 없이 보호받는 부자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참가자들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존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재미있게 노세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즐기러 갑니다. 분명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혼자선 힘들 거예요. 긴급히 당선하세요. 연방정부는 모든 의사, 외과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 지식이 있는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이 서로 꽤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됩니다. 이제 누가 누구와 팀을 이루고 팀을 만들 그룹을 찾을지 궁금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캐릭터들끼리 어떤 관계였는지 아니까 이 설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팀을 이룰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유닛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팀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이기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캐릭터들은 지켜야 할 소중한 이들이 많아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과 쉽게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패밀리 유닛 팀은 성기훈, 준호, 알리압들, 강세, 변강노율, 박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펜더스입니다. 이 팀도 이타적으로 최대한 많은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결과 이 팀은 특별히 강한 참가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의지할 곳이 없는 참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펜더스 팀에는 조현주, 박영식, 그의 어머니 경자, 김영미, 박정배, 병기, 의사, 정말 순수하고 착한 노인 오일남, 그리고 세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팀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에 집착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팀을 갱스터 팀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팀의 구성원은 덕수, 타노스, 남규, 매우 마지못해 합류한 조상우, 조금 덜 마지못해 합류한 한민혁, 우석,
그리고 김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빌런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단 2명의 캐릭터 이노와 슈트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의 스펙트럼에서 서로 다른 두 면이 합쳐져서 가장 강력한 좀비 방어부대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남은 2명에 대해서는 지영이 처음에는 새벽에 곁을 지켰지만 배신자 박 대장이 멀리서 팀을 공격하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원자가 친구를 위해 총알을 맞고 후자는 어벤져에게 당해 이제 캐릭터는 23명만 남았습니다. 긴급 방송입니다. 약탈자들이 여러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생존자들을 공격하고 무리자를 빼앗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장을 유지하고 이송덕을 피하며 반드시 그룹을 이루어 행동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말 그대로 좀비들이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비 무리가 엄청나게 커졌고 각 팀의 기지를 압도할 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전지대가 뚫린 상황, 각 팀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가족팀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 배우자, 친구들을 지켜야 하므로 아무리 많은 좀비가 와도 이 팀의 발목을 잡지는 못합니다. 준호는 유능한 형사라 다양한 위협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뮤율은 탈북할 때 북한 군인 한 소대를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상관까지 죽였기 때문에 팀의 다른 멤버들은 그녀가 자기 편인 것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팀에는 운이 그리 좋지 않은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알리 압둘입니다. 우리 알리 형을 또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는 너무 착해서 동료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훈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돌봐줄 거라고 믿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힘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기훈이 미처 보지 못한 좀비에게서 구해줄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하죠. 경서는 자신의 딸이 잘 보호받을 거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수비수인 현주와 정배는 군 경험과 무기 숙련도로 팀을 꽤 오래 버티게 할 것입니다. 이 둘은 등 맞대고 양쪽에서 다가오는 좀비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한편 경자와 세미는 좀비들이 주로 오는 방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훌륭한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기는 많은 비치명적 부상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명의 노년층 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용식은 분명히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목욕탕으로 갈 것이고 이 게임에서는 분명히 영웅적인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민은 싸우기보다는 숨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만약 현주나 일남이 미처 보지 못한 좀비에게 공격당한다면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감하긴 하지만 그녀에게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주에게 좀비를 혼내줄 더 큰 동기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미가 다른 사람들을 용기에게 치료를 받으러 서두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사 같은 세미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는 의료인으로서 맹세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피해자 치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식이나 영미에게는 잘 풀리지 않겠지만 그는 다른 부상자 한 명 오일남을 구하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는 정말 선의로 한 거예요. 알겠죠? 이번 라운드에서는 깡패들 쪽에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카노스는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갈망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남규의 도움을 받아 그는 혼란을 기회로 삼아 좀비들을 해치울 뿐만 아니라 훨씬 강한 장수를 경쟁에서 제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팀에 남아있는 모든 인물이 그렇게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우는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권력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위보다 우선시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이 팀 중에서 좀비를 처치하는 데 가장 집중할 사람이겠지만 동시에 팀원 중 유일하게 오로지 당면한 임무에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한민효의 경우 그녀의 화력과 투지는 도움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 석, 김 선생님은 갱스터지만 자기 사람에겐 충직합니다. 타노스와 남규가 팀을 배신하면 그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좀비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잘 해낼 수는 있겠지만 우, 석, 그리고 김 선생님은 분명히 타노스와 남규가 더 이상 나아가기 전에 그 둘을 먼저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두 사람은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리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빌런들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프론트맨과 슈트맨이 팀이 된 건 큰 실수였어요. 니노는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모집책이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것보다 생존을 우선시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약 5분간은 그랬지만 슈트맨은 좀비들을 쉽게 죽여 지루해지자 프론트맨을 표적으로 삼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남서부의 밀집 감염 지역들은 태평양 교전시로 오전 6시에 폭격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시민들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신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파벌이 생겼고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누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타락한 짓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자기 보호를 위해 동맹을 배신하고 무고한 이들을 공격하며 집을 약탈할까요? 두 질문이었군요. 몇몇 플레이어를 잃었지만 가족 단위 팀이 지금까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기우는 상황의 암울함을 알기에 지금쯤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정배의 오랜 친구라 대부분 사람을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계획을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새벽과 노율은 약탈 임무를 맡게 될 텐데, 다시 말해 가능한 한 많은 무기와 음식 그리고 다른 자원을 찾아다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치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타노스와 남규의 차이입니다. 둘은 무기, 음식, 약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약탈할 것입니다. 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규는 타노스가 숨겨둔 마약을 훔쳤다가 심하게 맞고 결국 스트레스로 치명적인 결과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배신했음에도 타노스는 현주와 겸자의 은신처를 계속 습격했습니다. 현주는 물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겸자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기에 타노스는 쉽게 둘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먼저 할머니를 해치워 현주를 충격에 빠뜨리고 방심한 그녀도 죽였습니다. 와, 상황만 맞으면 이 남자 정말 무서울 때 있지 않나요? 양복 입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순진해 보이는 일남을 아무렇지 않게 죽였고 약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한 후 이훈과 정배는 이 괴물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그를 처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보다 더 많은 무기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행히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순간 준호가 기습적으로 양복 입은 남자의 머리를 정확히 쏘아서 그의 타락한 모집 사업을 완전히 끝장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상황이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말 잘해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어쩌면 최고의 생존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를 보게 된다면 뇌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치 재전 상대였던 졸린조와 비슷합니다. 자, 모두 행운을 빕니다. 세상은 좀비로 가득해 예전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집중했던 인물 중 이제 6명만 남았습니다. 성기훈, 콩새벽, 준호, 강노을, 타노스, 박정배. 이 혼란 속에 남은 6명에게는 동맹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훈과 준호는 늦기 전에 좀비 봉기를 맞고 세상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노을과 새벽은 누가 다치더라도 가족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마음에 더 큰 동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배는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 5명은 서로 큰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타노스는 반면에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충성심은 오직 자신과 그의 자,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팬들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그 팬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지 명성을 위해서일지라도 말이죠. 결말을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 각 생존자에게 맞춤 팩어펀치 무기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생존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성기훈이 첫 번째입니다. 이 아포칼립스에서 목격한 끔찍한 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성기훈은 마치 시리즈에서의 역할처럼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평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기훈에게 엔더의 권총을 줍니다. 그가 돈을 걸고 나던 경마의 출발을 알리던 스타터 권총처럼 이 무기는 그의 예전 습관을 더욱 영웅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빠른 발사는 어렵지만 단순한 사용법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압축 공기 탄환은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단단한 금속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사됩니다. 즉, 좀비나 악당 모두 상대가 안 됩니다. 황새벽은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각오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100만 도의 칼날을 제공합니다. 새벽이는 근접 전투를 선호하는 전사로 보입니다. 그녀가 핫하니까 자가 발열검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농담입니다. 그녀가 사회복지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어 대게하는 장면 때문이죠. 그녀의 기지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
이런 검을 사용하는 걸 분명히 즐길 것 같습니다. 이 검에는 금속이 점점 뜨거워져서 빛을 내는 기술이 들어있어서 그녀가 상대를 손쉽게 베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베는 동작을 하면 검이 식어 열이 새벽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을 식히려면 전투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준호는 형사이기 때문에 빛나는 검처럼 화려한 무기보다는 덜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의 은신과 관찰 능력을 고려하면 그는 안전한 거리에서 타인을 보호할 무기를 원할 것입니다. 준호의 전술적 능력에 맞게 맞춤 제작된 무기 센티넬의 분노 돌격소총을 소개합니다. 이 소총은 단순한 화기가 아니라 적응성과 화력을 모두 갖춘 걸작입니다. 강화 합금과 첨단 폴리머로 제작된 센티넬 분노는 모듈식 설계를 자랑하며 준호가 저격 모드와 근접 전투 모드를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합 스마트 타겟팅 시스템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덕분에 준호는 멀리서도 정확히 표적을 제거하고 총격전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노율은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뻔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녀가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분명히 좋아할 만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머신 스나이퍼입니다. 성공적으로 탈북한 전직 북한군 출신인 강노율은 분명히 중화기 경험이 풍부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기관총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녀가 정밀 저격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봤으니 이 둘을 하나에 다루기 쉬운 장거리 무기로 합치는 게 어떨까요? 운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수마일에 달하는 사거리와 정밀 조준경 그리고 분당 수백 발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면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노스입니다. 아니, 남규는 제가 틀렸어요. 이 남자가 이번 대결에서 가장 뻔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피니티 샷건이죠. 상상해보세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샷건을 인피니티 스턴들이 정교하게 박혀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각 탄환에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화약이 정성스럽게 담겨있고 여기에 다채로운 색상의 반짝이가 화려하게 섞여 있습니다. 샷건 총열은 우주적인 빛깔로 빛나며 인피니티 스톤의 혼돈스러운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발사로 천둥 같은 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장을 눈부신 색채와 반짝이는 글리터로 가득한 화려한 광경으로 바꿔놓아 아무도 그의 위대함을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배가 있습니다. 이 용감한 해병은 긴장하긴 하지만 친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활기찬 성격에 맞는 더 화려한 선물을 해줍시다. 정배에게 마린 메이햄 미사일 발사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표준 미사일 발사기로 가장 강한 좀비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로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미사일들은 적을 혼란시키기 위해 반짝이와 색종이 조각이 터지면서 폭발하기도 해서 정배의 친구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준호와 정배가 뒤에서 경기하는 가운데 기훈은 최대한 많은 좀비를 처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지금은 새벽이도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유리 뒤에서 저격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그룹은 지금 서로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우선순위 차이는 있지만 기훈과 새벽이는 기꺼이 힘을 합칩니다. 새벽이의 칼은 크기가 커서 한 번에 많은 좀비들을 쓸어버릴 수 있고 좀비들이 일렬로 모이면 기훈도 자신의 방식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타노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타노스는 누구보다도 좀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지원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피니티 샷건을 사용할 때의 무심함 때문에 좀비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미로가 된다면 시체 더미는 반짝이로 덮여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킬스트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릴을 쫓는 행동과 기훈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타노스가 기훈과 새벽에게 다가오자 기훈은 젊은 여성을 보호하려 몸을 던져 화약과 분홍 반짝이 폭발로부터 지켰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는 큰 부상 외에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다행히 정배가 기훈을 복수하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타노스를 정확하게 저격했고 사운드 클라우드의 전설을 넓고 탁 트인 곳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훈 친구들의 협력으로 주인공의 원수를 갚는 데 성공했고 타노스는 인류 절반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흩어진 좀비들 뿐입니다. 새벽에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비들과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좀비 한 마리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기훈이 지키고자 했던 소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정배 역시 좀비에게 물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노을과 준호는
비참해진 동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만 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비가 되어버린 동료들을 처치하고 결국 노을은 이 종말 속에서 단 2명의 생존자 중 1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이들이 평소에 겪었던 것보다는 많은 생존자가 남은 셈이죠. 결코 행복한 결말은 아니지만 수많은 희생자들 속에서도 2명의 영웅이 남았습니다. 한준호와 강노을은 이번 종말을 살아남았으니 시즌 3가 시작될 때까지 쉴 수 있게 되었네요. 야호!